안녕하세요. 장초반 HLB는 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장초반 양봉이 두 번 나왔다가 다시 밀린 형태입니다. 갭이 많이 뜨진 않고 어제 거래 정지된 그 가격 부근에서 시작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어제 미처 다루지 못한 사례 하나 더 다루겠습니다. 구독자님이 HLB 생명과학도 과거에 라이프리버를 인수했을 때 거래 정지가 있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때는 2018년 3월 12일입니다.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공시가 올라옵니다. 발행회사는 라이프리버 주식회사입니다. 대표자는 김하용입니다. 라이프리버의 지분 97%를 양수하겠다는 공시였습니다. 거의 100%나 다름없는 지분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거래 상대방이 HLB 외에 32명입니다. 엘생과 LB가 거래한 거죠. LB는 엘생의 최대 주주입니다. 거래 대금은 800억 원입니다. 금액이 꽤 크죠. 이렇게 금액이 클 때 HLB 그룹은 전부 현금으로 거래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환사채로 800억 원을 대용 납입했습니다. 엘생이 LB에게 주는 겁니다. 우회상장 해당 여부는 아니오라고 합니다. 같은 날 3월 12일에 주권매매 거래정지에 들어갔으나 우리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정지 사유는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 확인, 정지기간 만료일 시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입니다. 결과는 우회상장 미해당입니다. 회사도 코어스타 시장본부도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일 3월 12일에 공시가 나왔고 다음날 3월 13일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3월 12일 당일 HLB 생명과학은 6%에서 거래가 멈춥니다. 엘생이 거래 정지된 시간은 오전 10시 16분입니다. 이번에 HLB도 장 초반에 FA 인수 공시를 냈었죠. HLB 그룹은 장 끝나고 공시를 내기보다 장 초반에 공시를 내는 스타일입니다. 216 이후 무상증자 공시도 장 시작 전에 냈죠. 그래서 엘생은 거래가 진행되다가 멈췄을 겁니다. 다음날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이프리버를 800억 원이나 주고 사왔는데 시장 반응은 어땠을지 보겠습니다. 시초가 갭이 무려 18%나 뜨더니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우회상장 여부 거래정지 해제 이후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의 경우 시초가 갭이 꽤 뜨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합에서 버텼습니다. 그 다음날도 조금 상승해서 버텼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날도 조금 상승해서 버텼죠. 그리고 그 다음날도 등락이 크긴 했으나 종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보합이긴 해도 상승 마감했고요. 그 다음날도 역시 보합이긴 해도 조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장대음봉이 한번 나오면서 한 번에 큰 시세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벌떡 반등하더니 다시 올라와 버렸죠. 시세가 잘 안 죽는 걸 보면 강력한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렇게 버티다가 한 번 더 상한가가 나오고 다음날도 21% 상승 마감합니다. 엘생에게는 급등하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 뒤의 시세고요. 다시 공시로 돌아오겠습니다. LB에게 현금 대신 전환사채로 라이프리버를 사오기로 했으므로 3월 12일에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도 나옵니다. 거래대금 800억 원과 일치하는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5회차 전환사채고요. 계열사인데도 만기이자율 2%를 받았네요. 당연히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일 줄 알았으나 받을 건 받았습니다. 가족 간에도 돈 관리는 철저히 해야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 HLB와만 단독 거래한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거래 상대방에 대표자로 HLB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HLB 외 32명이나 있습니다. 이 32명의 사람들은 이자율이 0%인 전환사채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HLB 단독이었다면 이자율 0%로 거래가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전환사채에 들어간 투자자들 중에는 기관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한국투자, 미래에셋을 비롯해 개인들도 들어가고 주식회사도 보입니다. 가장 금액이 큰 건 HLB입니다. 300억 원입니다. 800억 원 중 300억 원이니까 37%의 비중이죠. 이렇게 8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라이프리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엘생은 3월 12일 이날 전환사채 공시를 하나 더 냅니다. 아까 전환사채는 5회차였는데 이번 전환사채는 6회차죠. 금액은 150억 원입니다.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는 건데요. 만기이자율은 역시 2%로 이전 공시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발행한 전환사채인 것인가? 나우그로스 캐피탈과 신영 SKS입니다.
모두 사모투자업자 회사입니다. 이 당시 엘생은 라이프리버를 인수하면서 추가로 150억 원의 현금을 끌어당겼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용도겠죠. 라이프리버 합병은 얼마 안 걸려서 금방 끝났습니다. 엘생의 최대 주주 LB와 거래했기 때문에 빠르게 절차가 끝난 걸로 보입니다. 3월 12일에 인수공시가 나왔는데 3월 21일에 합병 등 종료 보고서가 나옵니다. 일주일 만에 끝난 거죠. 이렇게 라이프리버를 엘생이 양수했고 가액은 8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 방법은 CB로 지급했습니다. 이 당시 뉴스 기사는 무엇이 나왔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최대 주주였던 HLB는 2분기 영업이익이 11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적자만 내는 신약개발회사 HLB인 것 같지만 흑자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2018년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최종적으로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지만 당기순이익은 플러스가 났던 해였습니다.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는데 3분기와 4분기를 거치면서 다시 적자 전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든 플러스로 마감한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모든 임직원이 급여를 자진 삭감하는 등 판매 관리 비용을 절감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주 생산으로 전환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HLB에게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HLB는 2018년 2월 25일 미국 자회사 LSKB, LSK 바이오파마에 2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천만 달러면 하나로 약 235억 원입니다. 이렇게 지분율은 62.77%로 늘렸고요. 이 LSKB가 바로 현재 엘레바입니다. 삼각합병으로 100% 미국 법인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생에 대한 200억 원의 투자도 결정해서 지분율이 7%에서 17%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엘생은 라이프리버를 인수했기 때문에 바이오 인공관을 연구 중이라고 나오죠. 3월 23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HLB가 보고자로 등장합니다. 2015년 10월 27일이 직전 보고서니까 무려 3년 만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지분은 9%에서 18%로 증가했죠. 2018년도는 LB가 엘생에 대한 지분을 확보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여기 333만 주가 증가했는데요. 정체는 전환사채권입니다. 주권은 여기 200만 주가 있고요. 특정 증권의 전환사채권이 추가된 겁니다. CB를 인수하면서 지분이 증가한 거죠. 취득 단가는 9,252원입니다. 라이프리버를 엘생에 넘기고 받은 전환사채겠죠. 여기도 전환가액이 9,252원입니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850만 주인데요. LB가 이 중 37%를 가져가니까 대략 계산해보면 300만 주가 나옵니다. 2018년도는 엘생도 LB도 모두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사례는 엘생의 라이프리버 인수 공시로 우회상장 여부 거래정지가 떴고 해지가 된 다음날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HLB는 마이너스 2%로 음전했습니다. 분봉의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 양봉이 나왔다가 그대로 눌렸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